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오늘은 하얀 눈이 내린 듯한 시원한 느낌을 주는 곳, 우리 화단의 설악초에 관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설악초의 개요와 특징, 설악초 키우기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초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 정원의 관상용으로 심거나 꽃꽂이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들여왔다고 합니다. 키는 60cm 내지 1m 정도 자라고 한해살이 풀로 집 주변이나 화단 그리고 화분에 관상용으로 심겨지고 꽃꽂이 절화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꽃입니다. 설악초는 처음에는 다른 식물과 같이 초록색으로 자라다가 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맨 위에 달린 잎부터 가장자리 주변 부분이 흰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여 아래로 번져 잎 전체가 밀가루를 뒤집어 쓴 듯 하얘서 흰 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산에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다고 영명으로 스노우 온 더 마운틴, 우리말로는 설악초라고 이름 지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설악초의 다른 이름으로 달이 뜬 밤에 잎이 야광처럼 빛이 난다 하여 야광초, 월광초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꽃은 7월에서 9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흰색 또는 녹색으로 배상꽃차례로 이루며 핍니다. 열매는 여러 개의 방에서 튀어나오는 삭과이고 둥근 모양으로 달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설악초의 잎은 처음에는 다른 식물들의 잎처럼 초록이 피지만 시간이 흐르면 하얀 테두리를 뚫은 듯 변해가는데,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꽃을 피우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새하얗게 보이는 잎이 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흰색 부분이 면적이 넓어집니다. 설악초의 꽃은 새하얀 잎 가운데 아주 조그마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마치 새하얗게 변한 잎이 조그맣고 앙증맞게 귀여운 설악초 꽃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잎이 워낙 화려하고 예뻐서 시선을 끌다 보니 설악초의 꽃은 작은 데다가 하얀 것이 잎의 진한 흰색으로 인해 잎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하얀 밥알만큼 작은 꽃이 피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보입니다. 그래서 설악초는 꽃보다 잎을 즐기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악초의 흰 색깔이 짙어질수록 가을도 깊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단에 핀 쪽두리꽃, 맨드라미, 백일홍 등과 잘 어울려 핀 설악초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 꽃이 지금부터 가을까지 우리 하단의 백미처럼 자태를 보여줄 것입니다. 해마다 서리가 올 때까지 하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단이나 언덕 또는 지림로가에 한번 심어 놓으면 월동은 하지 못하지만 떨어진 씨앗이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에 자연발화하여 많이 올라와서 다시 심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번식을 잘 합니다. 많이 올라오면 생육 상태가 좋은 것만 남기고 솎아내기를 해주면 됩니다. 작은 화분에 심어둔 것도 잘 키우면 정말 튼실한 설악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 화초로도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악초의 줄기나 잎을 꺾으면 하얀 유액이 나오는데 이 물질이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악초의 분포 지역은 미국의 미네소타주부터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초원이나 목초지 등에 자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열성이 뛰어난 식물이라서 여름에도 잘 자라는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병해충 발생도 거의 없어 심어놓고
방치해둬도 될 정도로 키우기가 쉽습니다. 설악초는 종자로 번식합니다. 즉 씨앗 파종으로 번식을 합니다. 파종은 3월 하순부터 5월까지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노지 하단에 식파할 경우 4월경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종 전에 하루 정도 씨앗을 물에 담궈뒀다가 하면 발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만 그냥 파종해도 발화율이 아주 높습니다. 호미로 골을 조금 파서 씨를 뿌리고 살짝 덮어주면 15일 정도 지나면 발화합니다. 실내에서 화분에 파종할 경우에는 발화 온도가 20도 내지 25도씨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여름 말고는 연중 파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분에 씨앗을 바로 심으면 됩니다. 설악초는 양지 바르고 물 빠짐이 잘 되는 곳이 적합합니다만은 제법 그늘진 곳에서도 조금 늦게 필 뿐이지 잘 자랍니다. 늦게 핀 대신 또 조금 늦게까지 볼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단지 조금 웃자라서 지지대를 꼭 해줘야 하지만 꽃이 피고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단이 좀 그늘진 곳이라 키가 높게 자라기 때문에 지주대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좀 늦게 피고 늦게까지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지 정원의 경우 긴 가뭄때만 아니면 강우에만 의존하고 물 주기를 안 해도 됩니다. 화분의 경우는 흙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충분히 물을 주면 됩니다. 야외 정원의 경우 심기 전에 퇴비를 흙에 좀 섞어주면 좋고 그 뒤로는 비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화분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알비료를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설악초는 키가 꽤 크는 편이라서 생장 초기 키가 약 30cm 정도 자랐을 때 순자르기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줘도 괜찮지만 순자르기를 한번 해주면 키가 크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꽃대도 튼튼하게 하고 객가지를 많이 생기게 하여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씨앗은 10월부터 하나 둘씩 익기 시작하는데 씨앗 역시 흰색 꽃잎에 가려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채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과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덧들어 버립니다. 저는 씨앗이 필요 없습니다만 혹시 씨앗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세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설악초는 키우기가 어렵지 않으면서 관상가치도 높은 편이고 여름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가을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쭉 계속 피워 개화 기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감상할 수 있는 꽃입니다. 정원이나 베란다 화분에서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여름 하단의 효자꽃 설악초에 대해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꽃대감TV를 시청하시면서 아직까지 구독 중 알람 설정 상태가 아니신 분은 구독 중 알람 설정 상태로 하셔서 보다 편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